되셨죠? 그럼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 표준 점수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점수다. 누가? 대학이. 대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보면은 이게 2024 수능인데 2024 수능에서 100분위 100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사문은 70인데 화투는 80, 78, 77인 거예요. 그럼 뭐 4개 다 있는 게 없지만 99를 보면 사문 69인데 생원은 68이고 화투는 75인 거예요. 그러면 이 화투 75와 생원 68이 이만큼의 7점의 격차가 있다라고 무조건 할 수 있냐? 라는데 대학이 의문을 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생원 68과 화투 75에서 얘네들이 7점이나 차이가 난다라고 무조건 할 수 있을 거냐? 왜냐면 화투의 난이도와 생원의 난이도가 다를 텐데. 그러나 생원 68도 뒤로 99%가 있고 화투 75도 뒤로 99%가 있다면 우리는 뒤로 99%가 있는 아이들은 같은 점수를 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변환 표준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명 좀 잘한 것 같아. 이번에 설명 좀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설명 좀 잘한 것 같은데 다시 생원 68과 화투 75가 각각 이런 부분일 경우에 이게 7점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 근데 100분이라는 건 둘 다 뒤로 99%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100분위 기준의 변표를 주는 거예요. 100분위 99는 과탐이면 네가 무슨 과목을 했든 우리 학교는 69.44를 줄 거야 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아니라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아니라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탐구에서 과탐에서 100분위 99를 맞으면 네가 어떤 과목을 시험을 봤든 69.44를 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가 생윤을 받든 사문을 받든 100분위 98을 봤어. 그러면 우리는 68.07을 줄 거야. 그래서 생윤 본에는 65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68.07이라는 표준 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학이 표준 점수를 변환했다 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성적의 왜곡을 막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 되셨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4과목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 과탐이면 8과목 있잖아요. 8과목에 99의 평균점을 100분위 99에 해당하는 표준점수 평균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푸른나무님. 그러니까 이게 68, 75의 평균점일 뿐만 아니라 다른 또 99에 해당하는 표준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표준점수의 평균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저런 걸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이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이걸 짧게 줄여서 변표라고 합니다. 대학마다도 다르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돼요. 되셨죠? 뭐 정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거는 반영 영역별로 가중치를 설정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각 이제 우수한 학생의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수한 학생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문 1, 인문 2, 자연 1, 자연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인문 1, 인문 2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문 1에서는 건국대는 국어가 우수한 친구가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쵸? 예. 그리고 인문 2 같은 경우는 수학이 우수한 애가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되시죠? 예, 예, 예. 똘똘이밤님, 그 변표는 당연히 쓸 수가 없어요. 수시에는. 수시에는 쓸 수가 없고 정시에만 쓸 수 있습니다. 정시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자연 1은 탐구가 25고 수학이 40이지만 자연 2는 여기 있는 대로 35, 30으로 탐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각 학교의 우수한 인재의 기준인 거예요. 우수한 인재의 기준. 우수한 인재를 우리는 이런 과목을, 이런 영역을 좀 더 잘하는 아이를 우수하다라고 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그 부분하고 관련이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되셨죠? 네.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은 그런 겁니다. 가산점이라는 거는 특정 영역이나 이 과목 등에 부여하는 점수를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025학년도 연대 전형계획안인데 연대 전형계획안에 보면은 사회과학 탐구 과목 응시 시 탐구 변환 점수에 3% 가산점을 추가해 줄 거고 과학 탐구 과목 응시 시 과학 탐구 변환 점수에 3%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산점을 그런 식으로 추가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걸 가산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이나 특정 과목에만 집어넣는. 그래서 2025학년도부터 연대에는 인문계열에는 사회탐구 가산점, 자연계열에는 과학탐구 가산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 671화에 가시면 우리 이투스 밴드에 오셔가지고 671화에 오시면은 이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꼭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되셨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수시에서 요구합니다. 물론 정시도 있긴 있어요. 뭐 고대 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이제 정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래서 대체로 등급 기준입니다. 등급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영역별 등급합이나 특정 영역의 등급을 요구합니다. 그 영어는 몇 등급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몇 개 영역 등급합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5개 영역 과목 중 3개 등급합 7등급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대인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두 과목 평균을 이렇게 보거나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탐구 1, 탐구 2 해서 총 5개 중에서 3개 등급합. 그러면 국어, 영어, 탐구로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쵸? 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5개 중에서 3개 등급합 7. 그러니까 2, 2, 3 이렇게 하면 7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5개 중에서 3개 등급합 6 이내 이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처음 이제 입시하시는 분들이 꼭 물어보는 게 이건데 다른 점수도 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일 때는 다른 점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급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등, 2등급 내에서의 뭐 100분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표현 점수가 높냐 낮냐에 따라 가지고 불이익이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등급만 하면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